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의 보안 설정, 그리고 백신 및 악성 코드 제거와 알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보안 설정을 위해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부분에 설정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이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윈도우스 보안이라고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호 영역이라고 해서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장치 보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위에 윈도우스 보안 열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안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홈 상태가 이 보안 한눈에 보기고요.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위협이라고 있고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한 마지막 검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0개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죠. 만약에 위협이 있었으면 여기에 1개 또는 2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볼 때 최근에 했던 검사에서 위협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빠른 검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빠른 검사가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검사 옵션이 있죠. 검사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지정 검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빠른 검사라는 것은 시스템 폴더만 검사하게 됩니다. 즉 OS 폴더만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구역에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 시간은 굉장히 빠르겠죠. 자, 근데 전체 검사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주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뭐 많이 걸리는 거는 1시간, 2시간씩도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검사인데요. 이거는 좀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의심되는 곳이 있을 때는 그곳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USB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USB를 꽂으시고 자, 사용자 지정 검사하셔서 검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를 검사할지 물어보죠. D 드라이브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원하는 것만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폴더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파일을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폴더만 검사해주게 되겠죠. 자, 그 폴더 하나 검사하기 위해서 전체 검사를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폴더만 딱 검사를 해주면 아주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 검사는 많이들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외부에서 USB를 많이 여기저기 꽂고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컴퓨터에 꽂고 그 USB 열지 마시고요. 바로 이 보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용자 지정 검사로 검사를 해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는 인터넷에 연결을 끊고 로컬 상태, 즉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는 게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특정 악성 코드나 특정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때는 전체 검사하시고 빠르게 해보실 때는 빠른 검사,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검사할 때는 지정 검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에 있는 설정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를 얼만큼 잘 관리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노출이 되지 않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 관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보호, 클라우드 전송 보호, 자동 샘플 전송, 변조 보호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실시간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을 때 언제든지 이 네트워크를 타고 여러분 컴퓨터에 해킹을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또는 악성 코드를 깔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보호는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안 켜놓고 했다가 만약에 바이러스나 뭐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정말 대책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보호는 꼭 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송 보호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데이터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릴 경우에 바이러스 같은 게 같이 묻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샘플 전송은 자, 아무래도 이 파일이 좀 불안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서 확인받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켜놓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조 보호는 이런 중요한 보호 기능들을 다른 사람이 변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호한 부분을 변조를 하면 아무래도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막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어된 폴더 액세스예요. 자, 지금 여기 바이러스 위협 방지 안에 들어가 있는 보안에 대한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알려지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장치의 파일이나 폴더 및 메모리 영역을 무단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전부 감염이 되고 내 컴퓨터에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제어된 폴더 액세스 관리 다시 또 들어가 보면 랜섬웨어 방지라고 나오죠. 자, 제어된 폴더 액세스죠. 무단 변경으로부터 파일, 폴더, 메모리 영역을 보호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 데이터 복구죠. 자,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정 파일을 복구할 수가 있다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원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백업될 수 있는 공간이 원드라이브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의가 이 원드라이브는 무료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다 백업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유료로 쓰시는 분은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포맷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서버에 올라가 있는 원래 파일로 다시 컴퓨터 자체를 복원을 해버리니까 항상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디펜더라는 백신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죠. 자, 그런데 이 디펜더 백신이 자, 검사를 하지 않는 제외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디펜더 백신 검사에서 제외할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한다고 하죠. 자, 제외 항목을 집어넣게 되면 이 디펜더 백신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이나 또는 폴더, 그런 파일 형식이나 그런 프로세스들은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겠죠. 파일을 누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검사를 안 할 겁니다. 열기 했죠. 그러면 제외 항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디펜더로 검사를 할 때 이 파일은 제외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겠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외 항목에 넣을 이유는 없지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악성 코드나 이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리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제외가 돼 있으면 디펜더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성 코드나 백신이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여기에 제외사항부터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외사항 추가 때문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검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세상이 완전히 컴퓨터에 나의 개인 정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제외사항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재고로 없애버리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제외사항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일단 의심해 주셔야겠죠. 이게 내가 늘 일은 없어요. 거의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검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에서 다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설정 관리를 봤는데요. 자, 그 아래 보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업데이트 반드시 해주도록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은 정보들을 계속 수집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일수록 설치를 하면 내 컴퓨터가 안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꼭 확인하셔서 제때제때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있으면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없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는 꼭 설치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안 부분은 사실 윈도우 10에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또는 금융권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컴퓨터 안에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방화벽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가 전부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방화벽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세 가지가 있죠. 도메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인데, 자, 도메인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서버 같은 데 접속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 도메인 네트워크를 쓸 일이 잘 없고요. 자, 주로 개인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되겠죠. 여러분 집에서 이용하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개인 네트워크의 방화벽은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 같은 것도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기 비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화벽은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개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셔서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반드시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네트워크에 있는 동안 디바이스를 보호한다고 하죠. 이걸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켜고 이용하시고, 들어오는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연결 자체를 방지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쓰시는 인터넷도 못 쓸 수도 있고 금융권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되 요것만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네트워크는 이건 어떨 때 쓸까요? 여러분들이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인터넷 연결을 해서 쓰시는 거죠. 외부에 나가서 와이파이 같은 데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실 때 특히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외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해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방화벽을 반드시 켜도록 하세요. 뭐 집에 있는 컴퓨터는 상관이 없겠지만 노트북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 10에 있는 제어판에서도 방화벽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어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스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의 방화벽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개인 네트워크와 게스트 또는 공용 네트워크 두 개가 나오죠. 자, 일단 위에 개인 네트워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상태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연결을 보시면 허용되는 앱 목록에 없는 모든 앱 연결은 차단하는 겁니다. 자,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죠. 이 앱은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것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거는 내 컴퓨터로 들어오려고 하면 다 막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스트 및 공용 네트워크도 보시면 허용되는 목록에 없는 앱 연결 차단 이렇게 나오고 방화벽 상태도 켜져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되는 앱 목록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디펜더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방화벽이 막지 않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앱들이 여기 쭉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뭐 3D 뷰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애니싱크, 포피시 이런 것들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크롬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전혀 엉뚱한 게 하나가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록 허용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같은 데서 이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ux.client.st인데 이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다 알죠. 윈도우 디펜더 스마트라든지 뭐 윈도우 보안, 뭐 윈도우에 관련된 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구글에서 ux.client.st 윈도우 10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what is ux.client.st? 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편리한 거죠. 자, 그러면 쭉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스토어에서 실행되는 모듈식 동적 업데이트 서비스죠. 아,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건 상관없는 거죠. 괜찮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보시면 뭐 원격 지원, 장치로 캐스트 기능, 종속 포털 흐름, 뭐 피드백 허브, 핵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윈도우에서 쓰이는 기능들이겠지만 그 외에 이상한 이름으로 붙은 것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조정하시다가 뒤죽박죽 됐다 싶으실 때는 기본값 복원해버리세요. 기본값 복원해주시면 처음에 이 설치했을 때 방화벽 기본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거 막 조절 안 하시고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윈도우 디펜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무료로 백신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도 있고 방화벽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윈도우 7 시절에는 윈도우에 있는 이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이 굉장히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이 윈도우 10부터는 이 디펜더 기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 이런 거 까는 것보다 오히려 이 디펜더가 더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의별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는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디펜더를 설치하고 또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또 2중, 3중으로 설치하다 보면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끼리는 충돌이 조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나만 쓰시고요. 좀 더 불안하다 하실 때는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까셔서 쓰실 때만 쓰시고 그 다음에는 꺼두도록 하세요. 기능을. 물론 백신 프로그램 유료로 쓰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 유료 프로그램들은 이런 디펜더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료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는 이 디펜더가 제가 보기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디펜더 이용을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또 쓰셔야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꺼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알림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윈도우 10에는 알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알림이 있고요. 하나는 보안 알림이 있습니다. 자, 일반 알림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요. 보안 알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알림은 윈도우스 보안에 들어오시면 밑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알림이라고 나오죠. 자, 알림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림에서 쭉 설명이 나오게 되죠.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알림인데요. 정보 제공 알림 받기.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알림은 되도록이면 받도록 하세요. 자, 내 컴퓨터에 누가 접속을 시도했다든지 바이러스로 공격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알림들을 여기서 보내주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알림을 켜놓고요. 최근 활동 및 검사 결과라든지 위험이 발견됐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일 또는 활동이 차단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알림이 오게끔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정보호 알림이죠. 이것도 켜놓도록 하세요. 자, 동적 잠금 문제,
뭐 윈도우 헬로 문제 이런 것들 계정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켜놓고요. 그 다음에 디펜더 방화벽이 새 앱을 차단할 때 알림이죠. 자, 이것도 키세요. 도메인 방화벽, 개인 방화벽, 공동 방화벽 다 켜놓도록 하세요. 뭐 따로 끄고 뭐 하시면 복잡하니까 아예 다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하나 설치를 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 윈도우 10에서 처음 설치된 프로그램이니까 일단은 방화벽이 막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안전한 프로그램이다 할 때는 방화벽을 풀어줘야겠죠. 예, 그거에 한해서는. 자, 그거는 여기에 알림이 온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A라는 새로운 앱을 설치를 했는데 이 방화벽에서 알림이 왔어요. A라는 프로그램이 외부와 접속을 시도해서 차단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앱 차단을 풀어줘야겠죠. 자, 그때는 아까 제어판에서 우리가 열어서 확인을 했었죠.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에 허용되는 앱 여기 들어오셔서 자, 만약에 얘가 지금 바깥으로 통신을 못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개인 이렇게 체크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은 디펜더에서 막지 않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보안에서 실행되는 알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알림은 설정에 처음 들어오셔서 여기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에 알림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알림 및 작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알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에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 내려가시면 앱 알림 받기라고 나오죠. 자, 앱에서 정보가 있을 경우 나한테 계속 알림을 주는 거죠. 그러면 PC의 우측 하단에서 계속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면 그 앱에 해당하는 알림은 꺼놓으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보안하고는 상관없이 앱 자체에서 나에게 알림을 주는 거니까 필요 없으시면 여기서 다 끄도록 하세요. 자, 보시면 뭐 스카이프죠. 이건 스카이프는 뭐예요? 외국하고 통화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위성통신인데 이런 건 난 쓸 일 없어요. 그럼 이건 다 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용자 휴대폰, PC와 휴대폰 연결하는 건데 나는 이거 뭐 쓸 일이 없다. 그럼 이것도 또 끄시는 거죠. 그 외에 또 밑에 여러 가지가 나오면 확인을 해보고 끄세요. 삼성 플로우도 안 씁니다. 그러면 끄세요. 그 다음 밑에 또 여러 가지 나오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끌 건 꺼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분별하게 나오는 알림들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윈도우 디펜더를 이용해서 방화벽을 설정하는 방법과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는 방법,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